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셀프 수사 우려에 수사본부장도 교체됐습니다. 내탓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수사를 위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단 내일 2차 합동 감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어떤 비극적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사의 단서,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그 이 사건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전 단계로서 이제 현장 감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현장은 정리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첫 단계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부분의 안전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인근에 있었던 급조된 임시 제방이 네. 과연 그 제대로 그 설계가 돼서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그것이 폭우로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있었던 뭐 차량의 어떤 블랙박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포인트는 제방의 높이일 것 같아요. 이 제방의 높이를 가지고 행복청에서는 환경보전한 범위를 충분히 지켰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뭐 행복청 주장대로라면은 그 네. 임시 제방 자체가 설계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아무런 어떤 뭐 법적으로 내지는 뭐 건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번에 너무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네. 무너진 것이다. 이 말은 천재지변이다. 예, 천재지변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다. 뭐 이런 것에 또 우회적인 표현이라 하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일선 경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관련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랑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 보면은 과연 행복청의 주장이 사실인지 즉 천재지변인 것인지 네. 아니면 설계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안전 조치라든가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과실이 있었던지 아마 금명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제방의 높이 부분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됐다. 이것도 누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검사 어떻게 보면 검토도 있겠죠. 그것도 아주 매우 심각한데요. 네. 그 불과 얼마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도 그때도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였는데 그때도 지금 관련자들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서울 뭐 고위 경찰 간부들이 다 이제 구속돼서 내지는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사전 통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참사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책임지는 어떤 공직자들이 제대로 대응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날 참사도 좀 들여다보면은 이미 홍수 통제소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그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청주시라든가 충북도 그리고 관악구청에 다 수십 개 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공직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뭐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면은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은 것이 그럼 그들의 최선의 대응이었느냐 아니면은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거 다 경찰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보통 이건 급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이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몇 번 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어떤 시민들이 좀 이렇게 참사로 인해서 또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통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폭우가 쏟아지면은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것이 잠수교는 늘 통제됩니다. 그렇죠. 잠수교는 뭐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관련 관련자들이 과연 그 매뉴얼대로 지켰는지 이 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통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 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랄 수 없겠죠.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충북도, 그다음에 청주시, 경찰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범람 위기를 청주시가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주시는 통제권 자체는 충북도 거 아니냐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제대로 출동하지 않은 게 충북도가 도로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떤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지하차도에 관해서 누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 사실 통제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 이 전 단계로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이런 범람 위기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4시간 전에 알렸거든요. 공공기관들한테. 그럼 알렸으면은 네.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뭐 주체에서 그걸 통제하느냐 마느냐 이 전 단계로서 사후 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나눴는지 예를 들면은 뭐 충북도라든가 뭐 청주시라든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전 단계로서 책임을 미룬다는 건 뭐냐면 그럼 본인 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청주시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충북도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했느냐? 그렇지만은 뭐 다른 기관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통제권은 충북도에 있는데 112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두 차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곳으로 갔다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경찰의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통제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은 다른 지하철도로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출동한 경찰들을 좀 일일이 그거에 대해 책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12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지하철도로 가게 된 건데 다만 그 지하철도로 가는 과정에서 그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하철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지하철도로 갔다는 자체는 네. 이번 참사의 어떤 현장인 이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경찰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해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결국은 좀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반증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경찰이 여기에 관련해서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오늘 다 바꿨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찰이 어떤 이번 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이 수사본부를 꾸린 것이 이 사건을 관할하는 이 현장을 관할하는 어떤 충북 경찰청 이 주체가 돼가지고 수사단을 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에 있는 어떤 충북청 소속에 있는 경찰들이 미숙하게 대응한 것이 이미 일정 부분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셀프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서울청에서 그 수십 명이 이번에 그 수사대를 구성해서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의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부산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관련자들 중에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주의 의무 위반 본인이 그 해야 될 것을 제대로 그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처벌받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물론 이제 수사기관, 구국조는 검찰이 그런 것을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게 형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은 아니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참사 부산 참사 이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 지하철도 참사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특별법이 형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입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어떤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뭐 중앙행정기관장 아니면 공공기관장 이런 어떤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앞서 해주셨던 어떤 부산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어떤 장들이 뭐 이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느냐 거기서 좀 빠져나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선에는 뭐 국장도 있을 테고 과장도 있을 테고 실무진들이 있으니까. 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궁극적인 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있었고,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굉장히 형량이 낮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내지는 그 형량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 과실의 정도 그리고 피해 정도, 특히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무려 10명이 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한. 그렇게 네. 되면은 그 1년이 아니라 굉장히 뭐 범죄 사실만 지명된다면은 예. 또 무거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충북 지역의 시민단체가 도지사, 그다음에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그 법이 바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건축물 같은 데서 이런 처벌의 이야기는 나왔지만 처음이잖아요. 공공기관이 관리한 도로에서의 참사에서. 혹시 그 재해 요건, 관련된 요건은 모두 갖춘 거라고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뭐 아직 그 경찰도 이제 뭐 현장 감식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고 그 참고인 조사, 그래서 이제 어떤 증거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 드는 것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뭐 행복청장 같이 어떤 공공기관장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들이 이런 어떤 재해시설 조치 의무를 내지는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 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행복청장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어떤 그 임시 재방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되었고 네.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책임을 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대응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마 일단은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뭐 충북도지사라든가 네. 뭐 청주시장까지도 충분히 그 소환돼서 아마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가 일단은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아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은 시민단체라든가 네. 유족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 고발한 이상 네. 경찰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또 검찰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적용되는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된 향후의 법적인 전망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